우선 1차적으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어떤 사고력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갖고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학습 방법에 따라 저 사고력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아니면 엄청난 증가 추세로 혹은 자연 상승률만 얻어가는 이런 형태의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나타난다. 물론 이제 처음 갖고 있는 DNA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천적인 DNA로만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생각보다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슛을 잘 넣으려면 슈팅 연습을 해야 되듯이 사고력이 늘려면 어떻게 되죠? 예, 사고력이 늘려면 생각을 많이 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력을 감당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저학년 때는 국어나 수학이 되겠어요. 예, 언어적 사고력, 그 다음에 수리적 사고력.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언어적 사고력에 담당하고 있는 섹터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수학 얘기니까 어떤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이나 형태를 통해서 아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 끊임없이 도전하고 거기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고력이 예, 급상승하게 된다. 결국은 뭐 금세 역전이 되죠. 자연 상승분만 믿고 가는 학생과 예, 좀 DNA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예, 급격하게 학습량을 예, 생각하면서 붙여가는 아이, 그 다음에 그냥 예, 주는 공부만 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 요 점점에서 예, 교점이 생기죠. 예, 역전되는 순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학습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떻게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어요. 뒤에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 너무 격차가 나는 공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과부하가 걸려있는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아이의 학습법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위의 아이들이 막 다 선행을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선행을 시켜. 근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씹어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논리적 전개나 상황 자체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아이는 좀 머리가 늦게 트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우선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예. 싫은 거죠. 못하거나 안 하고 뭐 이렇게 못하거나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엄마한테 이쁨 받고 사랑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생각하는 아이보다는 이제 암기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 과부하가 걸리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야,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한테 너 이해됐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이해됐니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안 된 상태에서 이해됐니?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이해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근원적인 이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언제든 풀 수 있니?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구조나 형태에 따른 논리적인 이해가 됐냐, 이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 이런 확인이 되려면 설명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사문항으로 좀 다시 풀어보게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어떤 논리적인 핵심이 뭔지를 묻거나 이런 피드백 과정이 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너 이해됐니? 이해됐어.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어. 이런 것은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본인의 인지력이 좀 많이 높아졌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고, 우선은 아이의 정확한 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학습 습관이잖아요. 학습 습관. 예. 이 학습 습관을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 가냐 자체가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요 0.1의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해나갈 공부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혼자 스스로 공부하거나 고민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못 길러내면 초등 때요. 죽었다 깨나도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공부가 이만큼인데 이 공부를 전부 다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해, 이거 하면 이거해, 이거 하면 이거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이 되겠냐고요. 그냥 공부 패턴이나 공부하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스스로의 진리탐과 연구 방향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양이 붙고 진도가 나가고 해야 아이가 그것들을 곱씹으며 본인의 뇌구조에 이제 논리적 구조로 바꿔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하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일률적인 어떤 진도만 나가거나 어떤 일률적인 어떤 학습 방식 자체 어떤 하나의 방식 자체가 아이의 사고력이 향상되는 구조의 형태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이를 진단을 왜 해야 되냐.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다시 얘기 드렸잖아요. 사고력 수준에 대한 진단을 왜 해야 되냐. 저 포인트가 뭐냐면, 타고난 DNA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맞는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 5쯤의 사고력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1쯤의 사고력을 갖고 태어났어. 5와 1이 묶여서 그 두 학생이 같이 묶여서 5 정도의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 수준이 필요한 어떤 클래스가 형성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서 5는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면서 고민해도 해결이 될 만큼 여유로움이 있고 올바른 학습 방식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반면에 1인 아이는 그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왜냐면 난 이해가 죽어도 안 되는데 근데 양은 계속 밀려오고 숙제는 쌓여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외우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수학은 이해하거나 논리적인 구조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익혀가는 학문이구나. 이런 식의 공부 패턴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게 절대 아이의 사고력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공부 수준을 잡아주셔라.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좀 쉽게 가면 어때요? 옆집 아이가 다 높은 책들, 뭐 심화서들 볼 때 우리 아이는 유형서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유형서를 보고 고급 유형을 보더라도 아이의 한계점, 끝지점에서 아이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의 형태를 뭘로 만들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고력의 발전적인 형태의 어떤 아이를 딱 올려놓기만 하면 그게 역전이 되니까 그 형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조고요. 자, 두 번째 좀 당부드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초등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요. 아이가 너무 세워라 내워라 푼다. 근데 이게 태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면서 오랫동안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세워라 내워라 푼다와 좀 연동되는 어떤 이런데 태도의 문제라면 이건 좀 수정이 돼야겠으나 실제로 어떤 한 문제를 갖고 아이가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골똘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 초등학생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중고등학생이 되잖아요. 특히 고교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심화 빌드업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심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 한 문제를 고민해서 골똘히 풀어내야 돼요. 그 고민을 스스로 해서 풀어내는 그 과정이 결국 심화 빌드업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수학적 사고력이랑 문항이 엮여갖고 점점 어려운 문항을 풀 수 있는 아이가 돼가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시수학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수학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제 첫 번째랑 좀 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일맥상통하는. 왜냐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못 풀겠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초등학교 때는 적어도 좀 보존을 해주셔라 이 얘기입니다.